오늘의 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노력해본 적 없는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지 마라. 1. 참견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나라. 2. 악플을 쓰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다. 3. 노력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4. 그들은 노력이 뭔지 몰라서 함부로 평가한다. 5. 가벼운 그들의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마라. 6. 흔들리면 바로 먹잇감이 되어 살게 된다. 7. 그대가 노력해서 힘들게 만든 역사를 믿어라. 쉽게 참견하고 가벼운 말만 던지며 누군가가 어렵게 이룬 결과를 평가하고 재단하는 이유는 살면서 노력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노력해본 사람들은 언제나 모두를 격려한다. 격려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어볼 필요가 없다. 다음에 나올 책에 넣을 글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내면의 힘이 단단한 아이들이 듣고 자란 말. 1. 실패는 자책이 아니라 격려할 일이야. 2. 무너진 경험이 있어야 하루가 더 소중해져. 3. 어깨를 펴고 웃으며 다시 시작하면 돼. 4. 좋은 사람 옆에 좋은 사람이 있는 거야. 5. 분노했을 때 감정을 조심히 다뤄야 해. 6. 자기 자신과 가장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7. 신경을 좀 덜 쓰면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져. 그냥 보기만 해도 부모님께 좋은 말과 태도를 물려받아서 단단해 보이는 아이들이 있다. 쉽게 흔들리지 않아서 마음속에 늘 긍정의 언어가 가득하고 내일이 기대된다.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말이 다르기 때문이다. 너에게 들려주는 단단한 말,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40 이후 더 큰 나를 만드는 7가지 태도. 1.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기쁘게 맞이하기. 40 이후에 만나는 모든 상황은 40 이전의 내가 하나하나 만든 것이므로 40 이후에 상황을 거부하며 무시한다는 건 그간 쌓은 내 삶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2. 소중한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자주 하기. 우리가 자주 절망하고 가끔 희망하는 이유는 절망은 지성이 필요하지 않지만 희망은 지성의 수준만큼 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대한 소중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언어를 들려줘라. 그것이 너의 지성을 증명할 것이다. 3. 분노가 나를 찾아올 땐 잠시 멈추기. 40 이후에는 스스로 분노를 조절하며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탄탄하고 유연한지 확인할 수 있다. 분노는 타인이 아닌 나만 힘들게 만드는 감정이다. 시간을 두고 생각하면 점점 희미해지니 잠시 멈추며 내면의 성장을 이끄는 게 좋다. 4. 차분한 음성으로 부드럽게 말하기. 자신이 상대방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허공에 선명하게 그릴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서두르거나 크게 소리치지 않는다. 지금 좀 부족하다면
최대한 차분한 음성을 유지하며 부드럽게 말하는 태도를 가져보라. 그럼 반대로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다. 5. 상대방이 냉담하면 굳이 환심을 사려고 하지 않기. 마흔 이후 관계를 대하는 태도는 이전과 달라야 한다. 시간의 소비를 줄이며 선택과 집중의 힘을 쏟아야 더 큰 나를 만들 수 있다. 모든 사람을 다 안을 수는 없고 또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6. 적당히 먹고 적당히 운동하기. 금식, 금주, 운동 집중 기간. 이런 온갖 구호는 오히려 그 사람이 평소 자신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의지가 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균 이하로 약한 것이다. 뭐든 적당히 즐겨야 소중한 것을 더 오랫동안 할 수 있다. 7. 생각의 90%는 글로 쓰고 10%만 말하기. 늦어도 40 이후에는 글쓰기를 시작해야 한다. 글쓰기는 우리를 아래로 깊어지게 만들고 말하기는 옆으로 확장하게 해준다. 깊어지는 것이 더 힘든 일이니 생각의 90%는 글쓰기로 남기고 10%만 말로 하라. 그런 나날의 반복을 통해 우리의 세계는 확장하며 동시에 깊어진다. 2025년 김종원 작가. 방학 때 이걸 해본 아이는 지적 수준이 달라진다. 책 한 권을 한 달 동안 매일 읽기. 많은 책을 읽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제대로 읽고 내용을 나만의 방식으로 흡수하는 것이다. 이걸 해내려면 최소 30일 정도가 필요한데 방학이 가장 좋은 시기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1. 아이 스스로 책 한 권을 선택하게 하기. 2. 매일 30분 이상 그 책만 반복해서 읽기. 3. 굳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필요는 없음. 4. 나의 생각 노트를 하나 만들기. 5. 거기에 매일 읽으며 든 생각을 기록하기. 6. 지루한 표정을 지어도 참고 계속하기. 지루하다는 건 아이가 책을 읽으면서 이제야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다. 멈출 신호가 아니라 조금만 더 지속하면 지적인 변화가 시작한다는 신호다. 이 과정을 경험한 아이는 이제 무엇을 보고 경험하든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며 변주할 수 있게 된다. 지금 시작해보라. 곧 세상을 바라보는 아이의 시각이 입체적으로 바뀐다. 아이를 위한 하루 한 줄 인문학. 김종원. 카카오톡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10분 인문학 수업. 아빠가 이불처럼 따뜻한 말로 아이를 감싸야 하는 이유. 모든 아이는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성장한다. 그런데 유독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도 상처를 받지 않거나 단단한 내면을 가진 잘 자란 아이를 보면 이런 공통점이 있다. 집에서 아빠의 따뜻한 말과 사랑을 듬뿍 받았다는 사실이다. 그 아이들의 일상을 보면 저절로 이런 생각이 든다. 집에서 아빠가 따뜻한 말로 마치 아이를 이불처럼 감싸주면 그 아이는 밖에서 받는 온갖 상처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낸다. 그건 타고난 성향의 문제가 아니다. 집에서 받은 따뜻한 온기가
차가운 세상을 이겨낼 힘을 준 것이다. 아빠가 좀 더 따뜻해지면 아이는 좀 더 단단해진다. 너에게 들려주는 단단한 말, 김종원. 40 이후 더 잘 사는 부부는 서로에게 쓰는 말 버릇이 다릅니다. 1. 말이 거친 사람은 화가 많은 사람이래. 우리 서로에게 부드럽게 말하려고 노력하자. 2. 매일 아침 일어나서 당신 얼굴 볼 수 있어서 행복해. 난 늘 감사하면서 살아. 3.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늘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자. 내가 좀 더 노력할게. 4. 자기가 웃는 모습을 보면 내 기분까지 좋아지더라. 5. 처음에는 입에 붙지 않아서 힘들겠지만 이런 다정한 말에 익숙해지게 우리 이 글 보며 같이 연습하자. 6. 앞으로 우린 더 잘 될 거야.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7. 배우자에게 다정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래. 우리 밖에서 말고 안에서 다정한 사람이 되자. 8. 혼자만의 시간도 가끔 필요하지. 쉬고 싶으면 언제든 말해줘. 9. 우리는 이것도 참 잘 맞네. 성격과 취미에서 공통점이 참 많아. 10. 아침에 일어나 당신 보는 하루하루가 내게 행복이야. 11. 난 30보다 40 이후에 우리 인생을 더 기대해. 12. 당신도 이 글 한번 읽어볼래? 나만 혼자서 아는 것보다는 같이 읽으면 더 효과가 크니까. 13. 난 당신과 사는 게 참 좋아. 쉬기 좋은 그늘 같아서 마음이 차분해져. 14. 나는 내 마음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좋더라. 당신처럼. 15. 얼마든지 실패하고 흔들려도 괜찮아. 내가 여기에서 늘 당신을 지켜줄게. 16. 우린 서로에게 화내지 말자. 화낸다고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17. 분노가 시작되면 못된 말이 나오지. 그럴 때는 말투를 상냥하게 바꾸면 좀 더 다정하게 말할 수 있어. 18. 같은 말도 예쁘게 말하면 내 기분도 더 좋아지더라. 19. 요즘 어떤 고민이 있어? 내가 도울 방법이 있으면 언제든 알려줘. 20. 당신은 나이 들면서 더 멋져지는 것 같아. 21. 우리 2025년에는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아. 느낌이 아주 좋아. 나만 힘들게 희생하면서 산다고 생각하거나 자꾸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책하면 40 이후의 삶이 더욱 고통스러워집니다. 배우자에게 좋은 말을 들려주는 건 그에게도 좋지만 나에게는 더 좋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말을 조심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40 이후 여러분의 가정과 삶, 아이들까지 더 근사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지금 이 글부터 함께 필사하면서 다정하고 예쁜 말을 내면에 심어보세요. 부부의 말 버릇이 가정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부모의 예쁜 말 필사 노트, 김종원 작가. 아들과 엄마의 인문학, 인력 낭송이 이어집니다. 김정원의 초등 필사 인력 365. 다수, 많은 수를 차지하다. 다수는 그저 수가 많다는 뜻일 뿐이에요. 수가 많은 쪽이 항상 옳은 건 아니죠. 스스로 판단하기에 내 생각이 옳다고 믿는다면 굳이 다수를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